안녕하세요. 달다 하나쌤입니다. 네, 오늘은 간호국가시험 모의고사 사회 보건 공중 파트 중에서 보건간호 문제풀이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보건교육 시 교육자가 피교육자에게 지식을 직접 가르치며 설명하는 강의의 장점으로 옳은 거 물었네요. 네, 강의라는 거는 우리가 교육자가 우리 학생들한테 대상자에게 직접 가르치면서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일방적이라는 게 좀 단점이 되겠네요. 일방적인 전달 방법. 그래서 1번에 보면 학습자의 자율성이 최대로 보장된다라고 했는데 일방적인 전달 방식이라서 자율성이 최대로 보장되지는 않죠. 2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지식 전달 가능합니다. 한 명의 교육자가 40명의 100명의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라서 많은 양의 지식 전달 가능하죠. 또한 비용도 아낄 수 있고요.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3번 학습자를 능동적으로 만든다. 1번과 같은 맥락에서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 참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없죠. 일방적인 전달 방식이라서 5번 학습자의 개인별 성향 고려할 수 없습니다. 개인차 고려할 수 없어서 또 모든 대상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고온 다습하고 냄새가 나는 작업장의 유해 증기를 희석하고자 할 때 유해 증기를 희석하고자 할 때 작업 환경 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우선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유해 증기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희석하려면 계속적으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야겠네요. 그렇게 해서 유해 물질을 희석해서 농도를 낮출 수 있겠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1번에 나오는 환기 맞겠습니다. 대치라는 것은 뭐 좀 덜 유해하거나 아니면 덜 위험한 것들로 바꾸는 거가 되겠어요. 대신 사용하는 거. 격리는 작업자랑 유해인자랑 좀 떨어뜨려 놓는 거잖아요. 그죠? 작업자랑 유해인자 사이에 장벽이나 이런 것들을 놔가지고, 좀 떨어뜨려 놓는 거. 장벽이 놓여 있는 상태. 격리가 되겠습니다. 격리. 그 다음에 근로자 교육은 뭐 아는 거일 테고 누구나 잘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 보호구 착용하면 우리가 보호구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것들이 안전모, 귀마개, 소음을 예방하기 위해서 귀마개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겠어요. 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1차 보건 의료가 성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옳은 것은 물었네요. 1차 보건의료라는 건 우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의료 전달 체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 1차 보건의료가 되겠습니다. 이 1차 보건의료가 굉장히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그렇습니다. 지역사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4번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과 엘니뇨 현상, 지구온난화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현상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1번에 라니냐 현상 나왔는데요. 라니냐 현상은 우리 적도 부근에 동태평양 거기에 있는 수온이 해수면의 수온이 평년보다 이렇게 낮아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동태평양 양의 해수면 수온이 일반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을 라니냐라고 하고요. 열섬 현상은 우리 도심의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죠. 주변 지역보다. 올라가는 현상. 오존층 파괴. 오존층 파괴는 우리 오존층 같은 거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외부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자외선을 흡수해가지고 인간이나 아니면은 동식물한테 해로운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오존층이 파괴된다는 얘기는 자외선이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피부에 자외선을 너무 많이 쬐게 되면 피부암이나 뭐 아니면 눈 같은 경우에는 백내장 같은 질환이 생길 수 있겠다. 그죠? 파괴가 되면. 3번은 그런 것들을 불러올 수 있겠고요. 4번의 기온 역전. 기온 역전은 원래 대기 중에서 고도가 이렇게 높아지면은 온도가 내려가는 현상이 맞는데 이게 반대로 올라갔는데 온도가 올라가는 높아질수록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가 기온 역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5번의 온실효과. 네, 온실효과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오는 거죠. 지구온난화 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온실효과라는 건 우리가 대기 중에 이런 CO2 같은 온실가스가 늘어나면서 많아지면서 지구가 이렇게 막 방출하는 이런 열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가둬두니까 온실처럼 비닐하우스처럼 따뜻한 효과를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4번에서 묻는 문제가 이런 CO2 증가로 인해서 해수면의 온도도 상승하고 지구 온난화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되는 현상으로 옳은 건 물었으니까 답은 네, 5번이 맞겠네요. 5번 보건교육 시 대중들을 단시간에 교육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매체로 물었습니다. 1번의 집단 토론회, 2번의 강연회, 3번 방송 매체, 4번 개인 면접, 5번 가정 방문 물었는데 우리가 대중에게 아주 빠르게, 아주 빨리 그리고 굉장히 동시에 아주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거. 보기에서 보면은 물론 강연도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대중들에게 빨리 그리고 동시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건 방송 매체가 되겠습니다. TV 아니면 라디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아주 급격하게 감염병이 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가 발생했습니다라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동시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기후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를 기후요소라고 하는데 우리 기후요소 중 인간의 체온 조절에 중요한 온열요소에 해당되는 것 물었습니다. 온열요소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후요소 중에서 인간 체온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기온, 그 다음에 기습, 기류와 함께 우리가 복사열을 더해가지고 우리가 온열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2번이 되겠네요. 7번 1차 보건의료는 지역사회 내에서 각 개인이나 가족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진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이다.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1차 보건의료 내용 9가지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물었습니다. 1번에 급수 공급과 적절한 영양 증진 했는데 적절하게 영양 증진도 해야 되는데 급수는 아니고 이게 식량 공급이죠. 식량 공급과 적절한 영양 증진 안전한 식수 제공은 맞겠네요.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는 거 좀 헷갈리게 1번 선지가 나와 있다. 그죠? 식수 제공, 그 다음에 기본 위생관리 해당이 되겠고요. 2번에 가족계획을 제외한 모자보건인데 제외한 게 아니라 포함해야겠네요. 포함한 모자보건. 그 다음에 3번에 계절병 예방과 관리했는데 계절병 아니고 그 지역에 유행하는 지방 풍토병 지방의 풍토병 예방과 관리 지방 풍토병 예방 관리 그 다음 모든 의약품의 보급이라고 했는데 모든 걸 다 의약품을 보급할 수는 없고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공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 의약품 공급
그다음 5번에 만연한 보건 의료 문제를 규명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맞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여기에서 우리가 WHO가 규정한 1차 보건 의료 내용이 9가지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보태보면은 네, 정신보건, 정신 네, 보건의 증진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예방접종 사업도 있겠습니다. 주요 감염병에 대한 우리가 면역력을 올려주기 위해서 네, 주요 감염병에 대한 면역을 위해서 예방접종 네, 예방접종도 있겠고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흔한 질병 아니면 네, 상해 다치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또 적절하게 네, 치료하는 것도 있겠네요. 네, 7번의 답은 5번입니다. 네, 8번 오염된 물이나 음료수 등을 마심으로써 네, 물 속에 있던 병균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서 발병하게 되는 수인성 감염병 옳은 거 물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수인성 감염병 하면 대표적인 질환이 네, A형 간염 있네요. 그죠? A형 간염, 오염된 물로 인해서 생기는 거. 네, 그 다음에 콜레라, 또 뭐 있을까요? 콜레라, 네, 세균성 이질 있겠네요. 세균성 이질. 또 생각해보면, 네, 장티푸스. 장티푸스 나왔으니까 파라티푸스 이름 비슷한 거. 파라티푸스. 네, 그 다음에 장출혈성 대장균. 장출혈성 네, 대장균 뭐 이런 것들이 수인성 감염병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에 야토병 디프테리아 있는데 네, 야토병은 야토균에 의해서 생기는 인수공통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야토균. 야토균에 의해 생기는 인수공통 감염병. 네, 디프테리아는 우리 독소형 디프테리아 균에 감염되어서 생기는 급성 호흡기 감염입니다. 디프테리아 균, 디프테리아 균. 균에 의해서 생기는 네, 호흡기계, 급성 호흡기 감염이고요. 네, 그 다음에 황열, 댕기열 이런 것들은 댕기열은 댕기 바이러스, 황열은 황열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열성 질환인데 둘 다 네, 모기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요. 3번에 콜레라, 장티푸스 여기에 해당이 되네. 우리 수인성 감염병 정리했던 질환들 중에 해당이 되네요. 3번은 답이 되겠고 네, 뇌염은 뇌염증인데 이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에 의해서 생기는 염증 질환. 그 다음에 뇌수막염은 뇌수막에 생기는 질환이죠. 그래서 답은 8번에서 답은 그쵸. 3번에 있는 콜레라, 장티푸스 이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네요. 네, 9번 직업병이라는 진단이 내려지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직업병에 대한 정의로 옳은 거 물었습니다. 우리 직업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로자가 이 직업에 특정 직업에 종사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특정 직업에 종사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특정 직업에 의해서 환경적인 요인이나 아니면은 뭐 작업, 자세 같은 것도 허리를 많이 쓴다, 뭐 아니면은 손을 많이 쓴다, 이런 작업 자세, 그 다음 작업의 방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특정한 질병이 직업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에서 선지를 보면 1번, 3번, 4번, 5번 이것들은 이 두 가지 요인들을 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어떤 특정 직업과 그 다음에 환경적인 거 아니면 자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 포함할 수 있는 선지가 9번에서 보면 근로자들이 그 직업에 특정 직업에 종사하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이라는 것이 답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네, 10번 폐기물 매립 시에 2차 피해 문제로 옳은 거 물었습니다. 자, 폐기물을 우리가 묻으려고 할 때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문제로 옳은 거를 고르라고 했는데요. 1번에 메탄가스 발생으로 인해서 폭발 위험이 있다. 네,
맞겠고요. 그죠? 이번에 토지 확보가 어렵다. 이런 2번과 도시 중심부에 설치할 수 없다. 주민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단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2차적인 피해, 발생하는 피해 문제로 보기는 어렵겠고요. 네, 5번에 비료로 만들 수가 없다. 이건 퇴비화 처리랑 관련되어 있으니까 네, 탭이랑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런 5번은 상관없는 선지가 되겠고요. 네, 1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11번 전 인류에 가능한 최고의 건강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WHO는 언제 창설되었는가? 네, 이거는 단편적인 지식이기는 한데 세계보건기구는 1948년 4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두고 있는데 3번에 1948년이다. 네, 연도를 좀 외우기 어려웠는데 우리는 건강은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을 찾아보면 건강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건강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네, 1948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네, 12번 우리나라에서는 1차 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간호직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차 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간호직. 우리가 그 1980년도에 농어촌 지역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오지나 벽지 이런 데서 내려가서 의료를 행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농어촌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문제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건진료소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건진료소가 설치가 돼서 여기에서 이제 의료행위를 간단하게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래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에 해당되는 건 간호사 그 다음에 조산사가 있겠네요. 12번에서 그래서 묻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 2명에서 5명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 후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서 청중과 공개 토론하는 형식으로 발표자, 사회자, 청중 모두가 전문가라는 게 키워드가 되겠네요. 구성된 보건교육 방법으로 옳은 건 물었습니다. 발표자도 전문가, 사회자도 청중도 모두가 전문가인 거는 우리 잘 알고 있는 심포지엄이 되겠네요. 그죠? 1번의 강의는 어떤 형식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패널 토의 같은 경우에는 쉽게 패널들이 나와서 토의를 막 하는 겁니다. 토론을 하는 건데 이거 100분 토론 떠올리면 돼요. 100분 토론. 그래서 상반된 의견을 가진 한 4명에서 7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막 열띤 토론을 하잖아요. 4명에서 한 7명. 이분들이 청중 앞에서 의견을 발표를 하죠. 청중 앞에서. 그래서 100분 토론 같은 거 보신 분들 있겠지만 보면은 손석희 MC가 손석희 님이 뭔가 이렇게 토론을 막 전문가들이 하면 가운데에서 중재도 해주고요. 시간을 제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청중들의 질문이나 질의들이나 이런 것들도 또 전문가들이 받기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청중 앞에서 의견을 발표하는 거 패널 토의가 되겠고요. 그룹 토의는 우리 집단 토의랑 같은 말입니다. 집단 토의. 한 10명이 집단이니까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20명 정도의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우리가 상호 의견을 교환해요. 자유롭게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그 다음에 교환한 다음에 내용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왕래식 교육 방법입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서로 토의를 하면서 교육 방법
되겠고요. 결론을 내리는. 네,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뭐 교수님들이 막 모여가지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 막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의, 뭐 연구 및 선정된 문제를 과학적으로 굉장히 분석하고 막 하는 것들, 토의나 뭐 연구 주제, 뭐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거.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면 세미나가 되겠네요. 그래서 13번의 답은 네, 5번이 되겠습니다. 네, 14번 집회에 참여자 수가 많을 경우 몇 개의 분단을 나누어서 토의를 한대요. 다시 전체 회의에서 종합하는 보건교육 방법으로 옳은 건 물었어요. 네, 이건 문제에서도 약간의 힌트가 있다, 그죠? 네, 분단을 나누어서 토의한다는 거, 네, 분단 토의가 되겠습니다. 1번의 답이 되겠고, 네, 심포지엄, 배심토의는 같은 말이 패널 토의, 위에서 설명을 우리가 했으니까 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정신적, 육체적, 신경적인 노동 부하에 반응하는 생체의 태도를 의미하는 산업 피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옳은 거였어요. 네, 1번의 신속한 작업 추진보다는 이렇게 하면 또 산업 피로가 누적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작업 과정 중에서 적절한 휴식이 있어야겠습니다. 그죠? 네, 적절한 휴식이 있어야지만 산업 피로를 예방할 수 있겠고요. 네, 작업량을 계속적으로 확대시키는 거 좋지 않겠습니다. 개인에게 알맞은 작업량이 있어야겠죠. 개인에게 적절한 작업량. 네, 작업량이 있어야겠고요. 3번에 정신건강보다 육체건강을 우선한다 그랬는데 둘 다 적절하게 건강을 관리를 해야겠고요. 4번에 과중한 육체노동의 부가, 과중하게 육체노동을 부과시키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다. 부담을 줄이고 우리가 정신건강도 챙겨야겠고요. 5번에 작업 공구 및 작업 자세를 신체공학적으로 고안하는 거, 산업피로를 예방할 수 있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네, 공중보건 파트입니다. 16번 사람이 질병에 걸리지 않은 시기로 건강 증진과 위생 개선 등이 필요한 시기에 해당되는 질병의 자연사 단계는 물었네요. 네, 질병에 걸리지 않았대요. 네, 그리고 위생 개선 등을 통해 가지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시기 1단계입니다. 비병원성기 해서 1번에 나와 있네요. 네, 1단계인 비병원성기가 되겠고 2번에 발현성 감염기, 3번에 회복기, 초기 병원성기, 불연성 감염기 2단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고 위생 개선이 필요한 시기가 비병원성기 1단계가 되겠고 그 다음은 이제 2단계인 초기 병원성기 4번에 있네요. 2단계 초기 병원성기 이때는 질병에 걸리게 되는 초기 병원성기니까 질병에 걸리게 되는 시기입니다. 초기 시기가 2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3단계인 감염이 되었는데 증상이 없는 3번이 아니라 3단계인 5번에 있는 불연성 감염기가 되겠습니다. 감염은 불현성이니까 아직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감염되었으나 증상이 없다. 3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엔 현상이 나타나는 4단계인 발현성 감염기가 되겠네요.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서 진행된 상태가 우리가 4단계 발현성 감염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질병이 걸리고 나서 이제 회복이 되는 5단계가 되겠습니다. 회복되거나 아니면은 회복되지 못해서 사망할 수도 있겠고요. 불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여기에 이르게 되는 시기를 우리가 회복기 5단계라고 한다. 그래서 16번에 해당되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7번 모유 수유를 하고 월경주기가 불규칙한 여성이 터울 조절을 위해서 2-3년간 피임을 하고자 할 때 피임 방법으로 옳은 것 했네요. 우리가 보통은 첫 아이를 낳은 부인한테 터울 조절을 위해서 권장되는 게 자궁내 장치입니다. 5번에 자궁내 장치를 통해 가지고 터울 조절도 할 수 있게 피임을 하고요.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 모유수유 중에도 여기 모유수유를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모유수유 중에도 사용을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조금 권장하기는 애매한데, 난관결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건 영구적이잖아요. 그죠? 난관을 결찰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영구적이라서 둘째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은 안 되겠고요. 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18번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피임 방법은 크게 일시적인 피임법과 영구적인 피임법으로 나눈다. 여성과 남성의 영구적인 피임 방법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뭐 기초 체온을 재해서 체온에 따라서 우리가 배란일을 알아본다든지 날짜를 피해서 우리가 배란 시기를 피한다든지 월경 주기 다이어프램 경막을 자궁 경부에다가 설치해서 우리가 피임을 한다든지 점액을 관찰한다. 그다음에 정자를 죽일 수 있는 약물을 우리가 질내에다 삽입한다.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게 되겠고요. 자궁내 장치, 경구피임제 다 그렇습니다. 근데 4번에 나오는 난간, 결찰, 정관, 절제 이런 것들은 네, 영구적인 거에 해당이 되겠네요. 정자가 지나가는 길, 난자가 지나가는 길, 난관과 정관을 절제하거나 결찰하는 방법, 네, 영구적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네, 4번이 되겠네요. 19번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수행하려고 한다. 이때 고려해야 할 지역사회 자료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직업 만족도, 2번에 지역 주민의 키 측정, 지역 사회 내 전문직의 활동 범위, 타 지역 의료기관의 수요, 네, 5번에 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정부기관의 활동을 봤을 때 지역 사회 간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역 사회 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자료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1번, 3번, 4번은 당연히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타 지역도 필요 없겠죠. 우리 지역 사회 간호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지역에 간호를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니까 4번도 답이 안 되겠고요. 5번은 맞아요. 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정부기관의 활동. 간호사업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지역의 주민, 우리 지역 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건강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런 요인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정부기관의 활동이라고 하면 보건소 같은 거 있겠죠. 보건소. 이런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나 정책, 아니면 정부의 보건사업, 보건사업, 이런 것들, 정부기관의 활동, 보건사업, 이런 것들은 건강 문제와 관련 있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자료가 될 겁니다. 근데 2번은 조금 2번에서 걸려 들어라 하고서는 좀 낸 것 같기도 한데요. 지역 주민의 키 측정 이런 단순 신체 측정값이 우리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평가하는 핵심 자료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핵심 간호 자료 이런 것들과는 조금 상대적인 관련성이 좀 낮다. 네, 관련성이 좀 낮다라고 관련성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20번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대상으로 그 기본 단위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의 대상은 보통 지역사회이잖아요. 지역사회 간호를 할 거니까 이 지역사회의 사업 대상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그렇죠. 가족입니다. 네, 개인보다도 가족이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21번 지역사회 간호사업에서 가족간호 시 우선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네, 우리가 가족간호를 할 때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게 집단과 개인이 있다 그러면은 누구 먼저 해야 될까요? 집단, 개인. 네, 집단입니다. 그죠? 집단이 되겠고요. 지역사회 간호사업 할 때. 그 다음에 취약 집단이랑 건강 집단이 있다. 네, 건강 문제에 취약 집단이 있고요. 아니면 건강 집단이 있다. 이러면 둘 중에 어디가 당연히 문제 있는데 가야겠죠. 취약 집단을 먼저 우선 관리해야 될 거고요. 네, 급성 질환 있고 만성 질환 있다. 네, 급성 질환, 그 다음에 만성 질환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급성 질환부터 네, 우선 관리해야 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환자 있다. 기존의 환자 있다. 네, 그러면 신규 환자 먼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속발증, 지금 바로 발생한 증상이거나 합병증의 우려가 있다.
합병증 우려 있는 대상이랑 기왕증 있는 대상이랑은 속발증, 합병증 우려가 있는 사람부터 그 다음에 집합되어 있다. 집합되어 있다 아니면 산재되어 있다. 이런 곳이 있다 그러면은 집합되어 있는 곳을 먼저 관리해야 되겠고요. 면역력이 그 다음에 낮은 면역력이 낮은 집단일수록 우리가 우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감염을 고려해서 가정 방문을 해야 된다. 우선순위 또 뭐 책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방문해야 될 게 신생아, 미숙아가 있는 가정이면 제일 먼저 방문해야겠고요. 그 다음은 임산부입니다. 임산부. 감염을 고려하는 거라서 감염을 고려해서 우리가 방문을 해야 될 때. 그 다음에는 학령전, 면역력이 낮죠. 학년전. 그 다음에는 학령기 아동. 그 다음에 성병, 그 다음에 호흡기. 제일 마지막에 성병 환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호흡기 감염인 결핵,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를 마지막에 방문을 해야지만 감염을 고려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가정 방문을 할 수 있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1번에서 우리가 선지를 봤을 때는 가장 취약 집단이고 가장 면역력이 낮은 집단으로 속해 있는 미숙아가 있는 가족이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수업 도중에 코피를 흘리는 학생이 보건실에 업혀왔다. 보건교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 물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우리 코피의 양상, 어느 정도로 어떻게 흘리고 있는지 양상을 관찰해주고 출혈량 중요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흘리면 그쵸, 문제가 있는 거라서. 그리고 이런 출혈에 의해서 어느 정도 흘렸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바이탈 사인, 출혈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지 변화를 관찰해줘야겠어요. 자, 그러면 1번에 보면 과거 병력을 알아본다. 이거는 우선적으로 할 일은 아니다. 그죠? 우선적으로는 출혈 양상이나 출혈 양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앙화이로 눕혀 안정시킨다 있는데 우리가 코피를 흘릴 때는 앙화이가 아니죠. 적당한 자세는 머리를 숙이고 앞으로 숙입니다. 앞으로 숙이고 그 다음에 앉아야 되겠네요. 눕는 것보다는. 3번 얼음 주머니를 콧등에 대어준다 했는데 콧등, 목덜미 이런 데다가 얼음 찜질, 찬물 찜질하고 꺼주로 막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코피의 양상을 관찰하는데 이건 제일 먼저 해줄 일이죠. 제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처치들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죠? 그다음에 출혈의 양을 5번에 감소시키기 위해서 목을 뒤로 젖힌다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죠? 양상 관찰한 다음에는 목을 앞으로 숙이고 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피를 덜 나게 하기 위해서 콧등, 목덜미 이런 데다가 얼음 찜질, 찬물 찜질 이런 것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코피가 인두로 우리가 넘어가서 인두로 넘어가서 기도흡인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을 뒤로 젖힌다 안 되겠고요. 앙화이로 눕힌다 이런 거 안 되겠어요. 그죠?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앉은 자세로 취해주면 되겠고, 여기에서 문제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을 물었으니까 양상을 관찰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23번 지역사회 건강 증진 사업이란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구강, 영양, 정신건강 관리에 힘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지역사회 건강 증진 사업의 주된 철학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이 좋아지게 만드는 사업들 주된 철학은 뭘까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우리가 조금 살펴보자고 하면 고혈압 환자한테 식단 관리를 시키잖아요. 이런 건강이 좋아지게 짜게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식단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들은 보통은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해서 생활 습관을 좀 바꾸고 이런 실천을 통해서 스스로의 책임을 좀 강조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게 주된 철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네, 24번 임신 12주가 된 임산부가 건강관리실 모자보건센터에 처음 방문하였다. 이때 임산부에게 사정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어렵지 않네요. 1번에 매독 혈청 검사를 실시한다. 성병 검사할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당뇨, 단백뇨에 대한 소변 검사 실시한다. 네, 임신, 혈당, 당뇨, 임신성 당뇨나 아니면은 임신 중독증 이런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변 검사 아니면 또 혈압, 체중, 네, 혈압, 체중 측정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풍진 항체가 없을 경우라도 백신은 투여하지 않는다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죠? 풍진 항체 검사해서 없으면 네 백신은 투여하지 않고요. 일반적인 병력 그다음에 4번에 월 경력, 임신, 출산력 묻는 것도 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5번에 나오는 결핵 감염에 대한 흉부 엑스레이랑은 상관이 없겠네. 임산부한테 우리가 건강관리실에서 처음 방문했을 때 하는 검사는 아니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네, 25번 간호조무사 A씨는 지역사회 간호사업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네, 간호조무사 A씨의 역할로 옳은 것 했습니다. 1번에 독자적인 간단한 치료, 2번에 전반적인 환자 진료 이런 것 의사 선생님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겠고요. 3번에 보건교육 시 보조 업무, 3번은 답이 되겠고 4번에 예방접종 실시, 네, 보건간호사의 업무 분담 이것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겠네요. 예방접종 네, 보건간호사가 하실 테고 보건간호사의 업무를 분담하는 거니까 왠지 나눠서 하면 되는 것 같지만 이거는 간호사가 할 일을 우리가 나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없는 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있어서 분담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육 시의 보조 업무, 그러니까 보건교육의 장소나 교육, 장소, 아니면은 도구, 이런 것도 준비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건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하는데 협조하거나, 참여시키거나 이런 것들 할 수 있겠고, 보건 통계, 통계 작성하는데 또 협조할 수 있겠네요. 보건 통계 작성에 협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네, 26번 인구 피라미드의 형태 중 출생률도 낮고 사망률도 낮은 선진국 형태로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와 같아지는 인구구조 유형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가 이제 피라미드형인데요. 피라미드형은 출생률이 높아요. 그림에서도 보이잖아요. 그죠? 나이대가 어린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이렇게 출생률도 높고. 네, 그 다음에 사망률도 굉장히 높아요. 네, 사망률 위에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로 되어 있는 이 피라미드형은 사망률이 낮으니까 여기가 층이 작죠. 그래서 사망률도 높은 다산, 많이 낳고 많이 죽는 형태입니다. 보통은 저개발 국가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개발 국가형이다. 네, 두 번째는 종형입니다. 종형 자체는 출생률도 낮고요. 우리 문제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망률도 낮습니다. 그래서 출생률이 낮기 때문에 조금 낳고요. 조금 낳고 소산, 그 다음에 적게 죽습니다. 소사 형태인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확 줄지 않는 거죠. 비율적으로 그래프 자체는 피라미드보다 많은데 왜 이렇게 생겨요?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상대적인 거라서 그러니까 출생률과 사망률의 이 좁아지는 폭이 현저하게 작은 겁니다. 작은 거. 그래서 출생률도 작고 사망률도 작은 거 소산소사 선진국형이다. 네, 그 다음에 항아리형. 항아리형은 사망률은 낮아요. 사망률은 여기 위층이 좀 두텁죠. 그래서 사망률은 낮고 이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더 낮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좁아져 있으니까 출생률 자체가 사망률보다도 훨씬 더 낮은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네, 더욱 낮은 상태. 낮은 인구 감소형을 보이는 게 요 항아리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게 보통 우리나라, 네, 한국, 뭐 일본, 네,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항아리형이 되겠어요. 조금 낮는데 많이 죽지도 않으니까 여기가 좀 더 두터운 편이죠. 그래서 항아리형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 별형. 네, 별형은 약간 별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생산 연령에 해당되는 인구가 많이 들어온 거입니다. 많이 들어온 형태. 생산 연령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 있는 형태. 보통 도시형에서 볼 수 있겠네요. 도시형. 네, 그 다음에 표주박형, 호로형이라고도 하는 네, 표주박형. 네, 표주박형은 보통 우리 생산 연령 인구가 많이 유출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가 좀 좁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대로 별형이랑은 반대로 생산 연령 인구가 많이 유출되어 있는 형태. 요게 표주박형이라고 하겠고 반대로 별형이 도시형이었으면 얘는 이제 농촌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출생률도 낮고 네, 많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조금 태어나는데 죽는 것도 적게 죽는 선진국 형태는 그렇습니다. 종형이었네요. 답은 1번입니다. 네, 27번 병원체의 양, 숙주의 상태, 감염 경로 등에 따라 달라지는 감염력의 정의로 옳은 거 물었습니다. 1번의 병원체가 숙주에 우리 몸에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하여 알맞은 기간에 자리 잡고 증식하는 능력. 네, 맞네요. 답은 1번이 맞겠고요. 2번에 병원체가 감염된 숙주에게 현성 감염. 네, 현상이 나타나는 거. 현성 감염을 일으키는 능력. 이거를 우리는 병원력이라고 합니다. 병원력. 3번의 병원력과 같은 동의어로 사용된다. 아니겠고요. 4번 질병의 위중도와 관련된 개념으로 환자 중 영구적인 후유증이나 사망 비율로 표현되는 거. 그러니까 어떤 큰 위험을 끼치는 거 우리는 이걸 동력이라고 합니다. 동력. 자, 5번의 상대적 민감도는 전 감염자 수분의 발병자 수라고 했는데 우리 이 감염력의 상대적 강도는 보통은 감염력이니까 감염자 수가 오겠죠. 여기 감염자 수. 어떤 이 발병자와 접촉한 사람 중에 노출된 사람, 감수성자분의 감염자 수, 진짜로 감염이 된 사람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5번도 해당이 안 되겠고요. 그래서 2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8번 가족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듀발의 이론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첫 아이 연령, 부부, 결혼 연령, 자녀 유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듀발의 이론을 추측할 수 있는 것들. 이 결혼에 의해서 결혼 연령이 되면은 적당한 연령이 되었을 때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아이가 생기고 자녀 유무가 생긴 아이가 있고요. 이 아이들에 의해서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결혼에 의한 가족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가족이 형성이 돼서 이걸 시작으로 해서 가족이 시간에 따라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 겪는 변화가 생기겠네요. 이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 가족의 발달 단계 이론이 되겠습니다. 답이 3번에 있군요. 발달 단계 되겠죠. 이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가족이 발달하는 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이제 결혼을 하는 거니까 결혼 초기가 되겠고, 그러다가 자녀를 출산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산했으니까 아이가 커가겠죠. 아동기 자녀가 있는 단계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청소년기,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 중년기가 올 거고, 아이들이 독립하게 될 거고, 중년기,
네, 그 다음에 노년기의 단계를 겪게 되는 가족 발달 단계가 답이 맞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29번 원충류에 해당하는 아메바성 이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1번에 병원체는 파리에 의한 거다 했는데 이질은 네, 파리가 아니라 네, 이질 아메바에 의한 거고요. 네, 온대와 한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열대, 아열대 이런 지역에서 계절에 관계없이 많이 발병합니다. 그래서 2번도 답이 안 되겠고 3번에 식수를 끓여 마시며 분변의 관리를 위생적으로 한다. 맞습니다. 3번은 답이 되겠고요. 네, 오염된 물 아니면 식품 네, 아니면 오염된 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염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식수를 끓여서 마시고 그 다음에 분변 관리 위생적으로 하는 거 관리를 위생적으로 해서 분변 관리를 해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거 맞겠습니다. 4번 담수, 어나, 송어, 연어, 농어 등을 생식하지 않는다. 보통 이런 것들로 생식을 해서 담수어를 생식을 해서 생기는 게 네, 간, 흡충 기생충, 흡충증이 되겠습니다. 5번에 주로 덜 익은 쇠고기를 매개로 전파되는 건 장출혈성 대장균이 되겠네요. 출혈성 네, 대장균. 그래서 29번에 해당되는 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네, 30번.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서 계속 감시 키워드 나왔네요. 그 다음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계속 감시와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키워드로 봤을 때 우리가 네, 3급에 해당되는 감염병이 되겠다. 그죠? 1번에 A형 간염, 장티푸스, 콜레라 얘네들은 네, 2급에 해당이 되겠고요. 네, 댕기열은 네, 3급, 댕기열 3급, 패스트는 아주 위험한 병 1급, 네, 그 다음에 황열 네, 3급입니다. 수두, 폴리오, 세균성 이질, 네, 여기는 다 네, 2급에 해당이 되네요. 그 다음에 파상풍, 발진, 티푸스, 네, Q열, 얘네들은 3급에 해당이 됩니다. 5번에 일본 내염은 3급이네요. 홍역, 백일에 2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31번 혈액관리법상의 혈액 제제의 공급 및 보존 업무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1번에 혈액 제제의 보존 온도, 방법, 네, 그 다음에 보존 기간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다. 네, 맞고요. 2번 보존 온도를 유지하는 장치와 네, 그 유지 온도 기록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네, 맞겠고요. 3번 혈액제제의 부적격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네, 맞습니다. 4번 혈액제제를 보존 중에 폐기하거나 변질시키지 말아야 한다. 네, 맞습니다. 네, 1번에서 4번이 우리 보존 업무에 해당이 되네요. 그죠? 네, 보존 업무 해당되는 거고 5번도 보면은 지금 혈액제제의 운송서를 혈액제제를 수령한 자에게 내주고 이를 수령한 자는 해당 확인서를 1년간 보관한다 했는데 1년간이 아니라 틀렸네요. 3년간 보관한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32번 구강보건법에 명시된 구강보건사업에 기본계획이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1번의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교육사업 이거는 맞네요. 맞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중환자의 특별구강간호 청소년 구강보건사업 너무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큰 카테고리로 보면은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교육사업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구강 보건사업 네, 그 다음에 뭐 사업장 구강 보건사업 네, 그 다음에 노인 장애인 구강 보건사업 임산부 네, 영유아 같은 카테고리가 되겠네요. 영유아 구강 보건사업 그 다음에 이제 구강 보건 관련해서 인력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이라든지 그 밖에 이제 구강 보건 사업과 관련해서 네, 여기는 지방자치단체령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번에 해당되는 것은 네, 1번이 되겠네요.
네, 33번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5년마다 보통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포함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면은 1번의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치료 이력 맞겠고요.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인 경제적인 손실 맞습니다. 하지만 3번의 서비스 요구도 및 기타 정신과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포함되지 않아요. 4번의 정신질환자의 인구학적인 분포, 유병률, 유병 요인, 원인들 실태조사할 때 필요하고요. 5번 정신질환자의 취업, 직업훈련, 소득, 주거, 경제 상태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아니겠네요. 34번 결핵 예방법상의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정한 결핵 예방의 날은 언제인가? 이거는 단순히 그냥 날짜를 외워야 되는 건데요. 이 독일의 세균학자가 결핵 원인균을 세상에 발표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3월 24일인데 2, 3, 4 숫자가 붙어 있는 거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5번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으로 옳지 않은 거 물었습니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다 의료기관이죠. 그죠? 보통은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의료행위를 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하는 곳이 되겠고요. 보건소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보건소가 답이 되겠고요. 조산원은 우리 조산사가 임산부나 아니면 아이들을 신생아를 대상으로 해서 보건활동, 교육, 그 다음에 상담하는 의료기관이 맞겠고요. 조산원은 맞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제 의원급이 해당이 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있겠네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근무하면서 외래 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곳,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번의 답은 4번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